종목에 대한 다양한 고민을 시원하게 해결해보는 시간, 주템 콜콜콜. 안녕하세요. 저는 진행의 아나운서 김민주입니다. 오늘 코스피 시장은 마이크론의 깜짝 실적, 어닝 서프라이즈에 힘입어 5%대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루 걸러 하루마다 하락했다가 상승했다가를 반복하는 이 어지럽고도 변동성이 심한 시장에서 내가 가진 종목은 어떻게 가져가야 할지 굉장히 고민되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습니다. 혼자 고민 마시고요. 주템 콜콜콜과 함께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템 콜콜콜에서는 방송 중에 실시간으로 상담을 받고 있습니다. 전화 상담과 유튜브 상담으로 함께 하실 수 있는데요. 전화 상담은 02-3153-2641 번호로 전화 주시면 함께 하실 수 있고요. 유튜브 채팅 상담은 채팅창에 보유하고 계신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까지 함께 남겨주시면 저희가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많은 상담 신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함께 해볼 전문가님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문현진 전문가님 나오셨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전문가님 시장 이야기부터 한번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네. 오늘 코스피 시장은 또 반등이 나오고 있어요. 네. 이 시장 분위기 어떻게 봐야 할까요? 요즘 이제 도박장이라고 하죠. 코스피를 완전 도박판이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요즘 레버리지 상품들 때문에 이 변동성이 너무 심한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일단 지금 마이크론 실적이 잘 나왔다라는 이야기 때문에 반도체 관련주들이 또 올라오다 보니까 지수가 올라오면서 코스피가 5.2%대 급등이 나오고 있고, 뭐 코스닥 같은 경우는 조금은 이제 주춤한 상황이죠. 1.2%대 이렇게 떨어지면서 또 반도체 쏠림 현상이 만들어지고 있는데, 사실 이 반도체 쏠림 현상은 이 레버리지 상품 쪽에 어떤 쏠림 현상이 굉장히 심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발생되지 않나 싶고요. 그래도 오늘 다행이라고 생각이 드는 건 최근에 조정이 좀 많이 들어갔던 종목들이 바닥을 좀 잡고 있다, 잡아보려고 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제가 말씀드렸지만 코스피를 보는 것이 아니라 이 소형주를 보자라는 말씀 많이 드렸죠. 코스피 소형주 차트를 우리가 좀 봐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이 종목, 이 차트 모양도 지금은 바닥을 잡을 수도 있는 과정에 놓여져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만약에 더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고가 대비해서 지금 저점이 벌써 26%대까지 이렇게 조정이 들어가 있다 보니까 사실 여기서 더 깊게 내려갈 겁니까? 라고 하면은 깊게 내려가기가 좀 힘듭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으로만 따져볼 때는 이게 조정이 들어간다 하더라도 이제는 더 이상 많이 깊게 들어가진 못하겠구나라고 보면 돼요. 다만 이제 문제는 아까 말했던 이 레버리지들 때문에 생기는 이 변동성인데요. 지금 이제 오늘 상한가에 들어간 종목들 중에서도 10% 이상 급등 나오고 있는 종목들을 보시게 되면은 하이닉스, 삼성전자 단일 종목 레버리지라는 상품들이 굉장히 많이 보이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레버리지 상품들이 지금 왜 이렇게까지 급등락을 하면서 시장을 흔들어 놓느냐라고 하면서 설명하려면 좀 길지만 아주 간단하게 설명하면요. 이게 우리가 100만 원을 투자했을 때 빚을 100만 원 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내가 100만 원 투자하면은 100만 원만큼의 빚을 이 증권사에서 해가지고 추가 매수를 더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100만 원을 주고 샀어요. 그러면 증권사에서 100만 원 보태가지고 사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10%가 올라가요. 그러면은 총 200만 원치를 샀기 때문에 220만 원이 되겠죠. 그러면 증권사도 벌고 나도 버냐? 아닙니다. 나만 벌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100만 원 투자했는데 120만 원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10% 올라갔지만 20%의 수익을 나한테 준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내 이익이 평가 잔액이 100만 원이 120만 원이 되는 건데, 그러면 증권사에서 어떻게 해주느냐? 어제 100만 원치만 보태줬는데 20만 원치를 또 보태줘야 되겠죠. 그러니까 20만 원치를 또 보태줘서 240만 원을 만들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증시가 올라가게 되면은 현물을 계속 매수해버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만들어지게 되고요. 반대로 내가 100만 원 투자했는데 증권사에서 100만 원을 보태서 투자를 같이 했습니다. 근데 만약에 10%가 빠져요? 그럼 나는 90만 원치가 된다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아닙니다. 총 200만 원치 중에서 10%가 빠졌으니까 20만 원이 날아가게 되는데 증권사는 보태만 줬을 뿐이지 수익과 손실은 내가 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100만 원 투자한 게 80만 원으로 쪼그라들게 되겠죠.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내가 어제 100만 원 보태줬는데 오늘은 100만 원 보탤 게 아니라 너 지금 80만 원밖에 없잖아. 그러니까 내가 20만 원치를 팔아야 되겠다 해서 또 팔아버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레버리지 때문에 지금은 올라가게 되면은 매수가 또 막 추격 매수가 들어오게 되고요. 내려가게 되면은 또 그에 또 해당되는 매도 물량이 폭발적으로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변동폭이 굉장히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이게 이제 꼬리가 몸통을 흔든다. 레버리지 상품이 자꾸 현물을 자꾸 흔들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상품을 만들어 놓은 금감원장도 내가 이거를 들어 누워서라도 반대해야 되지 않았냐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지금 이제 만든 걸 후회한다라는 발언까지도 하고 있어서 논란이 되고 있잖아요. 그런 정도로 지금 이 레버리지 상품들이 삼성전자 단일 종목 이런 레버리지와 함께 코스피 200 레버리지,
선물 레버리지와 그리고 밑으로 가게 되면 은 선물, 금 선물 이런 레버리지와 인버스 2X 이런 것까지 사람들이 요즘에는 레버리지 상품에 대해서 관심을 좀 많이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비투 열풍인 거죠. 그래서 저는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좀 아셔야 된다고 생각이 드는 게 근시안적인 사고, 그러니까 바로 코앞을 보게 된다면 좋아 보일 것 같지만은 이 레버리지 상품이라고 하는 것은요, 가면 갈수록 돈을 잃을 수밖에 없는 상품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레버리지 상품들을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비투를 안 하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게 10% 벌고 10% 빠지고 10% 벌고 10% 빠지고 이렇게 반복만 하면요, 내 계좌 녹아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변동성에 있어가지고 내가 지금 뭔가 잘 잡아가지고 수익을 좀 내봐야지라고 생각하고 들어가시게 된다면은 굉장히 큰 코 다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 않을까. 거기다가 지금 비투가 벌써 약 한 40조에 육박하는 상황이잖아요. 올해만 하더라도 거의 10조가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이 비투가 이제 신용 잔고와 미수가 많이 쌓여 있는 것도 맞지만은 마이너스 통장을 통해서 들어오고 있는 거, 그리고 카드론을 통해서 들어오고 있는 이런 비투까지 다 포함을 한다면 어마어마하다고 하죠. 이 비투가 뭐가 문제가 되느냐? 그냥 상관없어요. 이럴 때는 상관이 없는데 주가 지수가 조정이 들어갈 때는 상관이 좀 있습니다. 왜냐하면 반대 매매가 속출하게 되거든요. 이 반대 매매가 폭발적으로 나오게 된다면 이 레버리지 상품들도 변동성이 굉장히 심해질 수밖에 없을 것이고 지수 변동성도 상당히 심해질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코스피가 지금 무너질까요? 하면 무너지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보시다시피 조정이 자꾸 쓸데없이 들어가고 있다라는 거죠. 지금까지의 주가 흐름을 보게 되면 조정이 이렇게까지 들어가지는 않고 전쟁이라는 이슈가 있었을 때 한 번 조정 들어간 거 말고는 우상향하면서 계속 올라가고 있는 이런 현상, 그러니까 파동 없는 상승세가 계속 이어져 왔다라는 거죠. 힘이 아주 강력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가 점점 이렇게 흔들리고 있다라는 것 자체가 힘이 빠지고 있을 때 이야기를 하거든요. 제가 이걸 비유할 때 팽이로 많이 비유를 하게 되는데 팽이가 도는 힘이 정말 많을 때는요, 잘 돕니다. 가만히 딱 서 있는 것처럼 돌기 시작하는데요. 그게 이제 힘이 빠지기 시작하면 비틀비틀거리기 시작하잖아요. 그럼 우리가 그걸 보면서 야, 제 힘이 넘쳐난다. 앞으로 계속 돌겠다가 아니라 조만간 무너지겠는데 라는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지금 시장이 이렇게 변동이 생기고 있다라는 것 자체가 흔들리고 있다라는 걸 의미하는 거고요. 이 흔들리고 있다라는 것 자체가 계속해서 매도 물량들이 나오고 있고 매수세가 점점 약해지고 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게 이제 지속적으로 계속 가게 되면은 매도 물량이 폭발적으로 나오게 될 것이고 매수하는 힘은 점점 작아지다 보니까 결국 여기서 빠진다거나 조정이 들어갈 수 있겠죠. 근데 지금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서로 지금 시가총액을 1, 2위를 다투면서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 여기서 여기 들어간 돈들 각각 2,000조씩이거든요. 그 거대한 금액들이 나오게 된다면은 증시에서 떠날 것인가 하면 그건 아닙니다. 중소형주, 그러니까 바닥에 있는 종목들을 살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소형주 차트에 관심을 가져라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 코스닥 차트에 관심을 가져라라고 말씀드리는 게 그 거대한 자금들이 빠져나오게 되었을 때 돈이 순환매가 시작된다면은 바닥에 있는 종목들로 들어가게 되고 그 바닥에 있는 종목들로 들어가게 된다면은 이상급등 현상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상한가에 들어가 있는 이 레버리지 상품들을 빼고 본다면요, 오늘 급등 나오고 있는 종목들 대부분 다 바닥에서 튀어오르는 종목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 여러분들이 조금 멀리 본다면 1일 비하면서 바로 코앞을 본다면 멀미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저도 차멀미가 좀 심한 편인데 차에 타가지고 우리가 눈앞을 이렇게 보고 있으면 멀미 바로 하잖아요. 그런데 멀리 보고 있으면 좀 낫거든요. 그런 것처럼 지금 증시를 보면서 약간 근시안적이 아니라 멀리 보면서 긴 호흡으로 가져가게 된다면은 저는 지금 별로 어려운 시장은 아니다. 그러니까 주가가 지금 이미 소형주 코스닥은 조정이 이렇게 들어가 있는 상태고 조정이 들어갔다는 것은 매수 메리트가 좋은 상태인 거죠. 더군다나 요즘에 정말 재밌는 현상은요, 반도체 쏠림 현상이 너무 심하다 보니까 돈은 버는데도 불구하고 주가가 못 간 기업들이 많습니다. 그게 저평가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실적은 좋은데도 불구하고 주가가 안 가고 있는 기업들 좀 관심을 가지자라는 말씀을 드릴 건데 제가 계속 강조해드리고 있는 섹터가 바로 제약바이오죠. 제약바이오는 벌써 이제 움직이기 시작하고 있는 것 같고요. 제약바이오 관련주들이 외국인들이 지금 매집하고 있다라는 뉴스는 심심찮게 보셨을 겁니다. 걔들이 아무 생각 없이 사고 있지는 않겠죠. 왜냐하면 한국 시장에서 이렇게 빠져나가고 있잖아요. 오늘만 하더라도 지금 1조 6천억치나 팔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제약바이오는 계속 사고 있단 말이죠. 얘들이 바보라 사겠습니까? 그러니까 뭔가 의도가 있으니까 사고 있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약바이오는 역시나 저는 장기 관점에서 가져가는 것이 낫겠다. 왜냐하면 외국인들 단기적으로 들어오는 애들이 아닙니다. 장기적으로 매집을 하고 장기적으로 보는 애들이기 때문에 쟤들 템포에 맞춰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제약바이오는 조금 길게 가져가는 것이 좋겠다 생각이 들고요.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AI 소프트웨어 관련주라든지 자율주행 관련주, 센서 관련주들이 움직일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종목 찾기 너무 어려워요 하면 네이버 카카오가 있지 않습니까? 네이버 같은 경우는 최근에 또 엔비디아 회장을 만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관련주들 지금 가격 메리트 좋고 주가도 싸잖아요. 그런 기업들에 관심을 가지는 게 저는 좋지 않을까라는 전략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장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전문가님 말씀처럼 정말 변동성이 심한 시장이죠. 이런 시장일수록 내 관점을 잘 잡고 이제 시장을 좀 종목 관리를 계획적으로 해나가는 게 참 중요할 것 같은데요. 혼자서는 종목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되실 것 같습니다. 우리 전문가님과 함께 방송 중에 전화 상담을 통해서 대화를 하면서 고민을 해결해 보실 수 있습니다. 전화 상담은 02-3153-2641 번호로 유튜브 채팅창에 종목 고민을 남겨주셔도 됩니다. 어떻게 하면 함께 하실 수 있는지 큰 화면으로 한 번 더 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상담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 확인하고 오셨습니다. 많은 상담 신청 부탁드리겠고요. 그럼 첫 번째 기다리고 계신 시청자님부터 한번 빠르게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수고 네. 많으세요. 네, 반갑습니다. 시청자님. 어떤 종목 고민이실까요? 아, 오킨스 전자요. 오킨스 전자 보유하고 계시고요. 매수가와 비중은 어떻게 되실까요? 예, 24,000원에 10%요. 24,000원에 10% 비중이요. 아, 네, 우리 시청자님 고민 많으셨을 것 같습니다. 어떤 점이 가장 답답하실까요? 아, 이걸 지금 정리할 수도 없고, 이거 언제까지 가지고 있어야 되나 싶어갖고요. 네, 맞아요. 또 떨어졌을 때 지금 매도하기엔 너무너무 아깝죠. 어떻게 가져가면 네. 좋을지 전문가님께 방법 한번 네, 여쭤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네. 네, 전문가님, 오킨스 전자 24,000원에 매수를 하셨는데, 좀 최근에 계속 많이 하락을 했어요. 이 종목, 우리 시청자님 말씀대로 지금 매도하기는 너무 아까운데 어떻게 가져가면 좋을까요? 뭐 일단 매도할 타이밍은 지났죠. 고가 매매를 할 거면은 우리가 나갈 타이밍을 타이트하게 잡아야 돼요. 안 그러면은 고가에 물려가지고 손실이 계속 커지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팔고 나가자는 이제 손해가 너무 커가지고 매도하기가 힘들어요. 근데 이렇게 가져가다 보면 이제 지쳐가지고는 결국 막 반토막돼 정리해버리거나 뭐 6, 70%대 막 손들하고 나가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네. 저는 이제 엎질러진 물이다. 이렇게 물이 엎질러졌으면은 굳이 손절할 이유는 이제 전혀 없다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그냥 홀딩해서 가져가시면 되겠다 생각이 들고요. 좋아서 가져가라는 말은 아닙니다. 이 기업은 좋은데 매수가는 지금 별로 좋지는 않거든요. 근데 어쨌든 엎질러진 물이니까 가져가라는 거지 잘했으니까 가져가세요 이런 뜻은 아니에요. 그래서 그걸 좀 이렇게 오해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고요. 지금 매수하셨던 자리는 제가 이제 5월 달부터 해서 6월 달까지 해서 계속해서 이 방송을 통해서도 그렇고 제가 개인적으로 영상을 만들었을 때도 이야기를 하는 게 들어가는 건 좋은데 고가에 들어가는 건 좋은데 손절 잘해라 라는 이야기를 정말 많이 해드렸던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이게 5월 10일, 15일 이때 주가가 푹 빠지고 그리고 반등 나왔을 때 이때라도 정리를 했어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그러지 못했다라는 게 패착이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 지금은 이제 앞으로 계속해서 밀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당장에는 단기 반등이 좀 있을 수 있는 자리거든요. 이 자리가. 그래서 이건 주식 차트를 좀 배운 사람들은요. 이 자리가 왜 반등이 나간 자리인지는 바로 압니다. 그래서 이 14,000원짜리 이 정도쯤에서 이제는 반등이 나갈 수 있다 생각하시면 되고요. 반등이 나왔을 때 이게 버텨줄 것인가 그리고 앞으로 올라갈 것인가에 대한 문제는 시장 변화에 따라 좀 달라지게 돼요. 이 시장이 만약에 또다시 반도체 중심으로만 흘러가게 된다면 오킨스 전자도 아마 2만 원 내지 2만 2, 3천 원까지 회복될 가능성이 높고요. 시장이 이렇게 조정이 들어갔다가 이제 회복이 되려고 하는 과정 속에서 반도체가 아니라 아까 이야기했던 제가 말했던 순환매 돈이 돌기 시작하면 얘가 못 가요. 그러니까 여기서 반등은 좀 나오다가 다시 또 빠져가지고 저 아래까지 다시 밀려가서 한 7,500원 내지 5,000원까지 그냥 밀려 내려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왜 가져가라고 하는가? 저기까지 빠져내려갈 수 있는데 왜 가져가야 됩니까? 하면 손해를 내면은 여기서 손실 난 거를 메꾸기가 쉽지가 않아요. 다른 종목으로 거의 뭐 불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손실 내지 않고 시간 투자하는 게 전 맞다라고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오킨스 전자라는 이 기업이 반도체 쪽으로도 엮여 있긴 한데 실적이 잘 나오고 있는 기업이에요. 그러니까 돈은 잘 버는데 주가가 빠지면은 이제는 그때는 진짜 좋은 기업이 되는 거거든요. 돈 잘 버는데 주가도 올라왔으면은 그냥 제값 받고 있는 거고 돈 잘 버는데 주가가 빠지면 그때는 저평가하고 싸다란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추가 매수를 하긴 할 건데 한다면 7,500원 내지 10,000원이야. 여기 아래쪽으로 밀려 내려갔을 때 저는 추가 매수하는 게 낫지 않을까라고 보는 겁니다. 혹시 전반적인 전략이 좀 이해가 되셨나요?
네네. 네, 그래서 그냥 시간 투자하는 게 낫다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네, 네. 10,000원 이하로 빠져내려가게 된다면 좋은 기업이니까, 좋은 기업이 싸게 내려온 거니까 그때는 추가하면서 한다 생각하시면 되고요. 여기서 아까 말한 것처럼 반등 나갈 자리이기 때문에 이 반등 나갔을 때 아까 이제 시장 상황에 따라서 반등 폭이 좀 달라질 수 있다 말씀드렸죠. 그래서 어쨌든 시장이 조금 우호적으로 바뀌어서 시청자님한테 좀 좋게 바뀌어가지고 한 2만 원대 내지 22,000원까지 반등이 좀 나와준다면은 손실이 좀 내더라도 전 정리하는 게 낫다라고 보거든요. 네네. 그래서 2만 원 내지 22,000원까지 올라왔을 때 더 갈지 안 갈지가 좀 궁금하잖아요. 그때 다시 한번 전화를 주시면 되는 거예요. 지금은 우리가 시장이 어떻게 변할지도 모르는 상황이다 보니까 저기까지 네. 반등이 나갈지도 모르는 상황이니까 뭐 어디까지 갈지는 맞출 수가 없고 네. 저기까지 왔을 때 다시 한번 연락 주시면 되겠고요. 내려간다 하더라도 속상해하지 말라 이거예요. 추가 매수하면 되니까요. 네. 그래서 매수할 수 있는 현금을 좀 잘 보유하고 계시는 것이 탈출 전략에 제일 도움이 될 겁니다. 네. 아시겠죠? 감사합니다. 네, 다른 거 새로운 거 사지 마세요. 네네. 네. 네, 참 이렇게 고가 매매가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전문가님께서는 일단은 홀딩 해보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해 주시면서 시간 투자를 해보자라고 큰 그림으로서의 흐름도 말씀해 주셨으니까요. 참고하셔서 대응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다음 시청자님도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시청자님 어떤 종목 고민이실까요? 덕산 네오룩스 덕산 네오룩스 보유하고 계시고요. 매수가와 비중은 어떻게 되실까요? 33,000원에 40%예요. 33,000원에 40% 비중이 비중을 좀 무겁게 들고 계시네요. 근데 우리 시청자님 어떤 점이 고민이실까요? 실적은 좋아진다 해서 좀 샀는데 좀 밀려길래 걱정돼가 전화 한번 해요. 알겠습니다. 그럼 앞으로 덕산 네오룩스 좀 걱정 없이 가져가도 괜찮을지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우리 시청자님께서 일단 매수가와 현재가가 좀 비슷하긴 한데요. 비중도 무겁습니다. 실적은 좋은 것 같아서 샀다고 하는데 앞으로 쭉 가져가도 괜찮을까요? 상관없죠. 이런 게 아까 이야기했던 저평가이고 좋은 종목이죠. 지금 사람들이 관심이 어디가 있냐 하면은 전부 다 반도체만 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반도체만 사다 보니까 당연히 이쪽에 돈이 안 들어오죠. 그래서 요즘에 뉴스에서도 많이 보이는 게 실적은 역대급으로 나오는데 주가가 못 간 기업들이 지금 속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청자님만 겪고 있는 상황이 아니라 이 덕산 네오룩스 주주만 겪고 있는 게 아니라 대부분의 종목이 다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상황이 어떤 느낌이냐면 저평가가 넘쳐나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맨날 이야기하는 저평가를 사라, 저평가를 찾아라, 저평가 종목을 사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지금 어떻게 보면 넘쳐나고 있는 상황인데 전부 다 반도체만 보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가 지금 재밌어 보이거든요. 막 들쭉날쭉 하지, 급등 나왔다가 급락 나왔다고 하지, 뭐 계속 간다고 하지, 실적 좋다고 하지, 올라왔지, 지금도 뭐 수익률 계속 올라왔고 앞으로 더 간다고 하지. 그러니까 자꾸 거기만 보게 되다 보니까 지금 덕산 네오룩스라는 종목을 쳐다볼 겨를이 없는 거예요, 사람들이. 덕산 네오룩스를 볼 바에 SK 하이닉스를 보죠. 시장님 무슨 말인지 혹시 이해가 되시죠? 예. 그래서 시청자님이 지금 투자를 올바르게 정석대로 하고 계시는 거고 오히려 지금 SK하이닉스, 삼성전자 사러 가는 사람들이 투기를 하고 있다라고 보는 게 맞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지금 잘하고 계시기 때문에 전혀 흔들림이 없어도 된다, 가져가 상관없다 싶은데 문제는 뭐냐면 시청자님 매수하신 자리가 바닥이라는 보장은 없어요. 그죠? 예. 여기가 바닥이라는 보장만 있으면 우리가 100% 사는 것도 아니고 여기다가 빚내서 사버리죠. 근데 바닥이라는 보장이 없다 보니까 비중 조절을 좀 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40%라는 비중이 들어가 있는데 혹시 현금이 더 있으세요? 예, 예. 현금이 한 어느 정도 더 있을까요? 그거 한 추가로 살 돈은 있어요. 추가로 할 돈이 한 어느 정도, 몇 퍼센트 정도 현금이 더 있을까요? 40% 더. 40% 더 살 수 있어요? 예, 예. 그럼 지금 이 종목만 사서 가져가 보겠다는 거네요. 그죠? 거의 예. 주력으로. 예, 예. 예, 괜찮은 방법입니다. 왜냐하면 주식은요, 종목이 많을수록 수익이 안 나요. 근데 이렇게 하면 수익을 크게 챙길 수 있습니다. 일단 덕산 네오룩스는 저는 지금 매수가도 정말 좋고 종목도 잘 잡았다 생각이 듭니다. 시청자님이 분석하신 대로 실적 지금 보시다시피 원래 얘가 영업이익이 300억 내던 회사가 지금 600억대로 증가돼 있고 매출도 1,600억에서 4,000억 증가돼 있는데 얘가 지금 하고 있는 산업이 뭐 TV, OLED 그리고 뭐 노트북 이런 데 들어가는 부품들 만든다라고 하는데요. 시장에서 얘가 이렇게 좀 많이 알려지게 되고 시장에서 조금 각광받았던 게 폴더블 폰 때문이에요. 폴더블 힌지에 들어가는 제브로를 만든 뭐 이런 것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지금 이제 8월 달인가요? 7월 달인가요? 다음 달인 것 같은데 갤럭시 폴드 8이 나온다고 하죠.
8 모델이 나온다고 하는데 이번에 디자인이 좀 특이하게 바뀌어가지고 인기가 좀 많을 거다라고 예상을 좀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거기다가 지금 애플에서도 폴더블 폰을 만들어가지고 출시한다라고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 볼 때 얘는 스마트폰 관련주로 엮여가지고 움직이는 경우들이 많고 실적 이슈가 지금 아까 말한 것처럼 얘만 안 좋은 게 아니라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때문에 다른 게 다 묻혀버리고 있거든요. 거기가 너무 밝아서 그래요. 그래서 다른 종목들이 지금 빛을 낼 수 있다. 그래서 중장기적인 호흡을 가지고 가져가시면 되겠고 아까 말했던 단기적으로 이슈로는 이제 폴더블폰 출시 때문에 주가가 조금 올라갈 수 있겠다. 어쨌든 지금 매수하신 금액 정도와 비중 그리고 이런 건 나쁘지 않아서 그냥 그대로 홀딩하시면 되고요. 빠져내려가게 된다면 아까 말한 것처럼 얘가 나빠서가 아니라 거기가 너무 밝아서 그래요. 반도체가 너무 밝아서 얘가 밀릴 수는 있거든요. 그래서 밀려 내려가게 된다 하더라도 오히려 더 싸게 사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25,000원이 전저점이니까 저기와 아래쪽으로 하면 2만 원대, 2만 원에서 25,000원 사이쯤에서 비중을 조금 더 많이 싣는다 생각하고 투자하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별로 흔들릴 것도 없고 빠진다고 해서 걱정할 것도 없는 종목입니다. 이해가 되셨나요? 예, 감사합니다. 네, 잘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올라올 때는 네. 전고점 목표로 잡아서 45,000원대를 목표가로 잡고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전문가님께서는 종목 잘 잡았다고 말씀해 주시네요. 이 종목이야말로 저평가되어 있으며 시청자님 말씀처럼 실적도 좋다고 하니 중장기적 흐름을 토대로 앞으로 쭉 홀딩해 보면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가지고 계셨던 고민이 시원하게 해결되셨길 바랍니다. 자, 그럼 저희는 다음 시청자님 한번 만나보도록 할까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시청자님 어떤 종목 고민이실까요? 뉴르메카요. 뉴로메카 보유하고 계시고요. 매수가와 비중은 어떻게 되실까요? 66,000원에 10%예요. 66,000원의 10% 비중이요. 아, 우리 시청자님도 고민이 굉장히 많으셨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좀 어떻게 가져가고 싶으신가요? 조금 장기로 보고 네, 있어요. 알겠습니다. 그럼 이 뉴로메카 종목 좀 장기로 가져가도 괜찮을지 앞으로의 전략은 어떻게 세우면 좋을지 전문가님께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문가님, 이 뉴로메카 66,000원 꽤 높은 가격에 들어가셨거든요. 우리 시청자님 말씀처럼 장기로 좀 가져가도 괜찮을까요? 혹시 쿠팡 쓰세요? 네, 쓰고 있습니다. 쿠팡이 지금 돈을 버는 회사가 되긴 했는데 뭐 네. 최근에 뭐 유출 때문에 좀 적자가 됐다 하지만은 과거에 처음 나왔을 때는 돈 얼마나 적자였는지 아세요? 꽤나 적자였다고 들었어요. 엄청 적자였어요. 막 몇천억이 아니라 막 조 단위로 막 적자고 이랬거든요. 네. 근데 그때 투자를 했던 사람이 있어요. 손정희 소프트뱅크 회장이 투자를 했었거든요. 아, 그래요? 근데 네. 그 적자가 5년 동안 이어졌어요. 네. 그 5년 동안 이어질 동안 손정희 소프트뱅크 회장이 뭐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어떻게 계속 홀딩했나요? 홀딩이 아니라 돈을 계속 부어놨어요. 아. 조 단위로 더 투자하고 더 투자하고 더 투자하고 했거든요. 오. 그러다가 나스닥 상장하면서 거의 뭐 몇 배를 벌고 네. 나왔죠. 이제 그게 이제 장기 투자의 기본이거든요. 그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시청자님 혹시 뉴로메카라는 회사에 대해서 잘 아시나요? 그냥 약간요? 약간요. 재문 알고 계세요? 적자로 알고 있어요. 네. 그러면 이 회사도 지금 적자가 나고 있는 회사네요. 쿠팡처럼요. 그죠? 네. 그러면 시청자님도 손정희 소프트뱅크 회장처럼 그냥 이 회사를 믿고 그냥 계속 돈을 들여다보는 방법이 첫 번째가 있고요. 네네. 두 번째는 적자니까 팔았다가 그래서 정리했다가 나중에 반등 나오면 정리했다가 적자가 아닐 때 다시 한번 투자하는 방식이 있거든요. 뭐 네. 그걸 어떤 방식으로 투자하든지 간에 그거는 시청자님 자유지만은 저는 네. 굳이 적자인데 이렇게 기대감만으로 올라온 종목을 6만 원대 사가지고 물려놓고 장기 투자를 생각한다는 것 자체가 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손정희 소프트뱅크 회장은 뉴로메카라는 이 회사가 처음 상장됐을 때부터 그러니까 쿠팡이 처음일 때부터 투자를 했단 말이죠. 네. 좋다고 해갖고 막 올라왔을 때 산 게 아니라 그러니까 나중에 산 게 아니라 좋다고 해갖고 막 급등 나오고 막 기대감 때문에 올라왔을 때 비쌀 때 투자한 게 아니라 아래쪽에서부터 그냥 묵묵하게 더 투자 적자 나도 돈 더 줄게 내가 너 믿어 너의 가능성을 믿어 이런 식으로 해서 투자를 한 건데 시청자님 지금 좋다고 해서 튀어 올라왔다가 빠져 있는 요 상황에 사신 거거든요. 그러면 지금 싸게 샀다라고 말하기엔 조금 애매하니까 시청자 입장에서는 가격을 낮추기 위해서 장기적으로 이제 앞으로 이 종목의 비중을 10%씩 한 10번 정도 나눠가지고 추가 매수를 10번 정도 한다 생각하고 한 100% 다 싣는다 생각하고 그냥 장기로 가져가는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이제 그렇게 가져간다면은 이 회사의 미래와 이 회사의 그 뭐 앞으로 발전 가능성 그런 것들에 대해서 확신이 있어야 되겠죠. 그죠? 네. 그러면 우리가 상담하는 이유가 없죠. 그냥 유로메카 방문하는 게 낫죠, 오히려. 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의 어떤 확신이 없다면 지금 이거는 장기로 가져가고 싶어요라는 말 자체가 어불성설 맞지 않다는 거죠. 모순이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거는 저는 장기로 가져간다는 건 괜히 물렸으니까 장기로 가져가 보겠다. 이렇게 아마도 느껴지는 맞는 것뿐인 걸 거죠. 거예요. 네.
네. 네. 그래서 저는 이거는 별로 좋은 선택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물린 김에 장기 투자,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이거는 장기로 가져간다기보다는 단기적으로 해결하고 나온 다음에 나중에 가격이 쌀 때, 그때도 불구하고 가격이 쌀 때 적자가 남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 가격이면 미래를 보고 투자해볼 만하다라고 생각하고 다시 한번 들어가는 게 장기 투자가 되는 거지 지금 이거는 그냥 빨리 정리하고 나오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로봇 산업 아직 끝난 건 아니고 피지컬 AI 이런 관련주들이 아직까지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로봇 상용화가 지금은 될 것 같지는 않고 우리가 조금 빨라야 2030년 상용화, 뭐 2028년 상용화 이런 거 생각을 하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상용화 되기 전까지는 피지컬 AI는 계속 개발 단계에 놓여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율주행도 우리가 지금 전자율주행 우리나라는 하지 않고 있잖아요. 그죠? 네. 미국에서 테슬라는 하고 있지만 자율주행도 기대감은 무궁무진했던 게 바로 5년 전, 6년 전부터 주가가 이미 급등 나왔었는데 지금까지도 흐지부지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산업 자체는 성장할 수 있지만 상용화가 되지 않는다면 우상향을 올라가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뉴로메카를 가지고 우상향을 기대하는 것보다는 단기 테마주로서 급등 나올 때 팔고 나간다 이렇게 생각하고 대응하는 게 맞고요. 지금 얘가 머물렀던 2만 원까지 혹여 내려가게 된다면 저 이상은 안 빠져내려가려고 노력을 할 거예요. 얘가. 제가 하는 게 아니라 얘가 노력을 할 거예요. 그래서 2만 원쯤에서는 안 밀리려고 막 노력을 할 건데 그때 다시 한번 전화 주셔가지고 저때 추가하면서 해갖고 단기 반등 때 나가는 쪽으로 선택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정말 내가 피지컬 AI 쪽으로 내가 장기 투자를 고민하고 있다면 이렇게 뉴로메카처럼 적자 나고 있는데 뭐 하는지도 불분명하고 그냥 말은 AI 피지컬 뭐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하지만은 정확하게 뭐 하는지 모르는 상태에서 투자하시는 것보다는 우리가 좀 잘 알 수 있는 뭐 현대차, 보스턴 다이나믹스 이번에 완벽하게 인수한다고 하잖아요. 그죠? 네. 그런 종목을 잡아가지고 장기로 가져가면서 난 로봇을 멀리 보고 있습니다 하면은 그거는 뭐 생각이 괜찮을 수 있겠네요 라고 제가 좀 칭찬했겠죠. 그러니까 이건 좀 잘못된 투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좀 잘 생각해야 돼요. 내가 지금 잘하고 있는 건가 못하고 있는 건가 그냥 합리화하고 있는 건 아닌지 의심을 우리가 끊임없이 해야 되는데 지금은 약간 합리화 자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냥 주가 빠져내려가는 거 어쩔 수 없다. 그냥 테마주로 올라왔으니까 테마로 빠지게 된다고 보시면 되고 25,000 내지 2만 원까지 빠지면 그때 추가 매수해서 매수가를 낮춥시다. 이건 좋아서 낮추는 게 아니라 66,000원이라는 가격이 터무니없어서 너무 그래요. 높아. 네. 네. 그래서 한번 빼고 난 다음에 반등 나갈 때 그때 노려서 나갈 수 있도록 매수가를 낮추게 2만 원 정도쯤 되면 다시 한번 연락을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2만 원 안 오고 반등 나오면은 한 6만 원 또는 5만 원 8천 원대부터는 정리하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네. 네, 고맙습니다. 한 가지만 여쭤봐도 될까요? 네. 그러면 유상증자 지금 있는데 유상증자 하지 않고 그냥 2만 원, 2만 5천 원대 왔을 때 추가 매수가 나을까요? 네, 유상증자는 사실 네. 받는 게 유리하긴 해요. 왜냐하면 유상증자 자체가 싸게 주거든요, 주식을요. 네. 예, 보통 여기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시가보다 뭐 많게는 30%까지, 뭐 35%까지 할인해줘요. 네. 그러니까 지금 37,000원인데 30% 할인을 해가지고 주면 한 2만 원대 이렇게 유상증자가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네. 그게 만약에 청량률이 높게 되면은 유상증자를 많이 받지도 못해요. 그러니까 어차피 유상증자도 받아내고 난 다음에 추가하면서 따로 또 해야 돼요. 그래서 굳이 유상증자를 받을 필요까지는 없다 보시면 되고 대신에 이제 주주 배정이다 보니까 유상증자를 받을 수 있는 권한, 티켓 같은 걸 네. 주거든요. 네, 알 팔면 되죠 뭐. 네, 그거는 이제 수익 나면 팔고가 나와가지고 밑으로 빠졌을 때 그냥 내 돈으로 유상증자 안 받고 내 돈으로 추가하면서 하겠다고 주가 흐름 보고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네, 이 회사가 근데 생각해보면 악질인 게 적자가 나고 네. 있으니까 유상증자에서 지금 투자자들한테 돈 좀 주세요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맞죠. 네, 그런 기업을 왜 장기 투자해요? 네, 그러니까 좀 이상한 거죠, 그죠? 네. 네, 그래서 이거는 빨리 정리하고 나온다 관점으로 잡고 가시면 되겠고 로봇 관련주는 좋은 투자이기 때문에 관련 섹터는 관심 있게 보시되 이런 게 이렇게 올라왔을 때 사는 것보다는 좀 내려갔을 때 사시는 게 어떨까라는 조언을 드려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전문가님께서 지금 타이밍에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가지고 계셨던 고민이나 궁금증이 상담을 통해서 시원하게 해결되셨길 바랍니다. 자, 그럼 저희는 다음 상담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시청자님 어떤 종목 고민이실까요? 예, 매수가 하이브고요. 네. 96,500원에 30%요. 19만 6,500원에 30% 맞으실까요? 네. 네, 알겠습니다. 우리 시청자님, 최근에 들어가셨을까요? 예, 오늘 아침에 애프터마켓을 샀거든요. 네. 그런데 또, 그렇죠. 괜찮다고 누가 얘기를 하길래 음. 하반기에는. 근데 이게 얼마까지 갈 수 있고 시간은 얼마나 걸릴까요? 알겠습니다. 그럼 앞으로 하이브 좀 어떻게 흘러갈지 전문가님께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네, 전문가님, 우리 시청자님께서 오늘 오전에 들어가셨습니다. 19만 6,500원에 들어가셨는데 또 하필 좀 떨어졌어요. 앞으로 어떻게 가져가면 좋을까요? 뭐 일단
오늘 사시게 된 경위를 조금 다시 한번 듣고 싶은데. 좋다고 네, 하셨어요. 누가 좋다고 했대요? 그럼 누가 네. 좋다고 한 거예요? 이게 뭐 방송에서 이제 엔터주도 괜찮을 것 같다고 그 말을 얼마나 신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이 좋다고 해서 신뢰하는- 사는 거야. 저도 이제 그 옛날에 홈쇼핑 중독이었거든요. 예, 네, 예. 홈쇼핑 중독이 왜 걸리냐면은 제가 밖에 잘 안 나가요. 그러니까 집에서 할 수 있는 게 보고 있는 게 TV밖에 없잖아요. 뭐 TV 돌리다 보면 채널 건너 전부 다 홈쇼핑이잖아요. 그죠? 예, 예. 그 보다 보면요. 홈쇼핑 쇼호스트들이 정말 잘하는 게 그 자기가 팔고 있는 상품을 전부 다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사고 싶어요. 사고 싶게 만들죠. 좋다고 하잖아요. 그죠? 이 물건이 최고입니다. 이거 없으면 안 돼요. 이런 거 집에 하나쯤은 꼭 있어야 돼요 하면서 좋다고 하거든요. 지금도 채널 돌리면은 모든 물건들 다 좋다고 하고 있을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 좋다고 하는 말을 보면서 그 물건들 다 사나요? 아, 그렇진 않죠. 그거랑 똑같은 거예요. 방송을 홈쇼핑처럼 생각을 하고 우리가 접근을 해야 되거든요. 다 좋다고 해요. 만약에 제가 어떤 종목을 좋다고 하면은 추천할 때는 제가 이 종목 사세요. 이거 앞으로 박살 날 거고 시청자님 인생에 도움이 하나도 안 될 거니까 사세요. 이런 말 안 하겠죠. 그죠? 네. 당연히 추천을 할 때 좋다고 하고 추천을 하겠죠. 당연히 누구나 어떤 사람이든 간에요. 그러니까 좋다고 해서 샀다는 말 자체는 사는 이유가 되지 않는 게 모든 사람들이 자기가 추천하는 종목이 제일 좋다고 이야기를 해요. 저도 네. 마찬가지로 제약바이오가 좋다라고 하는데 어떤 사람은 제약바이오 안 좋다 그럴 거예요. 저는 네. 제약바이오 좋다라고 추천하는 이유가 제가 보기엔 좋아 보이거든요. 근데 그걸 보면서 제약바이오가 좋을 거니까 사세요라고 추천하지 제약바이오 사봤자 수익도 안 나고 앞으로 많이 물려가지고 고생 많이 할 거니까는 사세요 이런 말은 안 하겠죠. 그죠? 네네. 그냥 그 앞으로는 그런 거 좋다는 말 듣고 사시는 건 저는 좀 지양해라, 피하라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마시고 엔터주가 좋을 수 있다라는 건요. 일단 가격 메리트가 좀 괜찮다라는 것은 뭐 맞는 말이긴 해요. 가격 메리트는 네. 많이 빠졌기 때문인데 빠질만 했죠. 왜냐하면 지금 돈 버는 이 형태를 한번 보세요. 2,900억 벌다가 1,800억 벌다가 400억 벌다가 지금 1,900억 적자입니다. 그러면 좋아지고 있는 건가요? 안 좋아지고 있는 건가요? 안 좋아지고 있네요. 그러니까 우리가 좋아지고 있는데 주가가 싸면은 괜찮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왜냐하면 주가는 자기 자리를 찾으러 가려고 하는 성질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지금 이렇게 기업도 좋아지고 영업이익도 좋아지고 돈도 많이 벌고 있는데 주가가 빠져 있으면 싸다 해서 사면 되는데 얘는 빠질만 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돈을 못 벌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저 적자가 해소가 되지 않는다면 계속해서 내려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일단 지금 BTS 같은 경우도 컴백한 상황에서 그렇게까지 큰 이슈가 되지 못했죠, 이번에. 그리고 나머지 그룹들도 지금 이제 K-팝이 다시 한 번 더 부흥할 것인가 대단한 음악들은 아직까지 나오진 않고 있어요. 그래서 요즘에 이제 이 아이돌판이라고 하죠. 아이돌판이 약간은 정책이다라고 불리거든요. 왜냐하면 빅 이슈가 없다라는 거죠. 옛날에 막 그 BTS가 뉴욕 가가지고 막 공연하고 해가지고 막 빌보드 차트 1위 하고 해가지고 그저게 막 난리가 나고 조회수가 막 1억 뷰 나오고 이런 느낌의 어떤 대작들이 별로 안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엔터주 자체가 약간 저점이긴 하고 침체기긴 한데 어차피 저점이고 침체기가 많잖아요. 다른 것들도.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엔터주를 굳이 그 많은 것들 중에서 고집해서 이걸 샀어야 됐나라는 아쉬움은 남아요. 그래서 저는 시청자님께서 만약에 나도 엔터주가 좋다고 생각한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추천했던 방송에 추천했던 말고 나도 엔터주가 좋아질 것 같아요 라고 믿고 사신다면 가져가라라는 의견을 드리고 싶은데 그게 아니면 뭐가 진짜 저평가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고 오늘 들어갔으니까 다시 나와도 되잖아요. 오늘. 네네. 네, 그러니까 오늘 들어간 거니까 오늘 나갔다가 내일 사도 되는 거고 모레 사도 되는 거잖아요. 그죠? 네네. 그러니까 잠깐 뺐다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거 어떨까요? 지금 그렇게 발을 깊게 담그지 않았으니까. 네네. 그래서 저는 그냥 지금 바로 매도하자는 전략을 드리고 이 기업이 나쁘다기보다는 다른 좋은 대안이 많다라는 이야기를 해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네. 저는 이걸 그냥 매도하자라는 의견을 드릴 거고요. 다시 한번 생각해서 좋다고 하고 사지 말고 좋다는 말 듣고 사지 말고 내가 진짜로 좋다고 생각이 들 때 사시는 걸 추천드려보도록 할게요. 네, 알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전문가님께서는 지금 바로 좀 매도해보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말씀 주셨습니다. 자, 이 변동성이 참 심한 시장에서 분명히 돈을 버는 사람은 있는 것 같은데 내 종목만 올라가지 않아서 답답하고 힘드신 분들 많으시죠? 그래서 전문가님께서 준비해 주셨다고 합니다. 어떻게 하면 주식을 잘 할 수 있을지 다양한 이야기 준비해 주셨다고 하는데요. 일단 강연의 장소와 시간부터 한번 만나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강연의 장소와 시간 보고 오셨습니다. 자, 그럼 강연회에서 어떤 내용을 준비해 주셨는지 여쭤보지 않을 수가 없겠죠? 자, 전문가님, 이번 주 주말 강연회에서는 어떤 내용으로 또 준비를 해주셨을까요? 요즘 제가 계속 생각을 하는 게 사람들이 너무 코앞을 보고 있다 보니까 이게 혼란스럽거든요. 맞아요. 바로 코앞만 보고 있으면은 이게 정신사나워요. 그래서 조금 멀리 볼 필요가 있다 생각이 들어가지고 지금 이제 어쨌든 다음 장세를 준비를 해야 되고 그래 맞아 들어오는 장세에 대한 대비를 해야 되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다음 장세가 뭔지를 알아야 대비를 하죠. 그래서 거기에 대한 이야기들을 제가 해드릴 거고 어떤 장세가 오고 있는지 그리고 어떤 장세에 맞춰서 우리가 뭘 해야 되는지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지금 금리입니다. 제가 방송에서도 여러 번 설명해드리고 있지만 금리에 대해서 우리가 좀 관심 가져야 되기 때문에 금리와 함께 그와 연관돼서 시장 변화들이 어떻게 생길 것이며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또 어떻게 맞춰서 대응해야 되는지에 대한 전략을 짜드리러 갈 테니까 오시면 될 것 같고요. 토요일은 제가 수원에서 준비가 되어 있고요. 일요일은 여러분들과 함께 또 부평에서 만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토요일, 일요일 제가 또 오랜만에 이틀 다 하니까요. 많이들 오셔가지고 오프라인 강연에 참여하셔서 또 강의 준비 많이 할 테니까 오셔가지고 좋은 이야기 듣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네, 전문가님께서 이번 강연회에서 지금 최근에 많은 분들이 가장 궁금해할 이야기, 금리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앞으로의 전략까지 알차게 구성해 주셨다고 하니까요. 꼭 강연에 참석하셔서 많은 정보 얻어가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 다음 기다리고 계신 시청자님도 한번 만나보도록 할까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시청자님, 어떤 종목 고민이실까요? 저기 한국전력 50%, 네. 한국전력 90% 비중이요? 50%, 50% 비중이요. 그리고 매수가는 네. 어떻게 되실까요? 5만 원이요. 5만 원에 50% 비중이요. 아, 네, 우리 네. 시청자님 비중도 무겁게 들고 계셔서 고민 많으실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네. 생전 안 가요. 아, 그러게요. 참 무겁네요. 올라가 주면 좋을 텐데 그렇죠. 네, 네. 한국전력 앞으로는 또 어떻게 가져가면 좋을지 전문가님께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아, 전문가님, 5만 원에 50% 비중입니다. 비중이 참 무거운데 잘 올라가지가 않네요. 어떻게 가져가면 좋을까요? 한국전력은요. 아마 이제 이 방송을 오랫동안 저를 보신 분들이 있다면 아마 유튜브 채팅창에도 아마 인증을 해주실 겁니다. 한국전력은 제가 대표적으로 주식하는 것 중에서 제일 쉽다. 한국전력은 돈 벌기 너무 쉬우니까 이것만 기억해라. 25,000원 이하에 사놓으면 무조건 돈 번다라고 방송에서 이야기할 정도. 방송에서 무조건이라는 단어 쓰면 안 되거든요. 경제방송에서. 근데 제가 그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너무나 쉬운 종목이다. 이 한국전력은 사놓기만 하면 돈 번다라는 이야기를 제가 2021년, 2년, 3년, 4년 이때 그냥 2만 원 이하에 사놔라. 2만 원 이하 떨어지면 사놓고 올라가면 팔면 되는 종목이고 2만 원 이하는 말도 안 되는 가격이다. 이거 앞으로 평생 기억하면 된다. 전 국민이 삼성전자가 아니라 저는 이거 샀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할 정도로 그냥 이 SK하이닉스 뭐 삼성전자 이런 것들이 요즘 좀 많이 올라갔지만 그 당시에 막 그렇게 사람들이 많이 못 가고 있을 때 그냥 이런 거 사면 되지 않느냐. 사놓으면 올라갈 기업이다라고 이야기했던 기업이거든요. 저는 그 생각 변함없습니다. 왜냐하면 2만 원쯤 내려갔다가 올라가는 이 현상은요. IMF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반복되고 있는 종목이에요. 네. IMF 때 한번 2만 원대에 터치하고 올라가서 이 5만 원대에 맞고 떨어지고요. 2002년, 3년도 우리 월드컵 요즘 하고 있지만 2002년 월드컵 때도 2만 원대로 내려가가지고 다시 올라가서 2006, 7년대에 5만 원대 맞고 다시 내려갑니다. 그리고 2011년도에 또 5만 원까지, 2만 원까지 내려갔다가 다시 2016년도에 올라가가지고 또 5만 원까지 올라갔고요. 그리고 다시 밑으로 내려가가지고 2022년대 또 내려와가지고는 또 올라갔습니다. 요 올라갔다 내려갔다는 사이클이요. 보통 이게 내려가는데 한 4, 5년 걸리고 올라가는데 또 한 4, 5년 걸리는 사이클이거든요. 그래서 보통 막 한 빠르면은 3년, 길면은 5년 이렇게 걸려버리다 보니까 지금 여기 5만 원대 사서 물려버리면 5년 동안 그냥 2만 원 내려가는 거 기다리셔야 되는 자리예요. 그러니까 어려운 자리가 아니라 너무 쉬운 자리예요. 그래서 한국전력 가지고 매매하는 거 너무 쉽습니다. 얼마에 사면 된다고요? 5만 원. 아니요. 5만 원에 사면 안 된다고 말씀드렸죠. 2만 원에 내려와서 5만 원을 왔다 갔다 하는 종목이라고요. 그냥 이걸 계속 반복하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우연히 내가 봤는데 2만 원 이내 사놓으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한국전력은 그래도 되는 기업인 게 이게 업황을 타지 않거든요. 독점 산업이죠. 우리가 전기가 필요하면은 뭐 외국의 일본 전기 쓰는 것도 아니고 뭐 중국 전기 쓰는 것도 아니고 한국 전력 전기를 써야 되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독점 산업인데다가 발전 가능성이라고 할 만한 것도 사실 별로 없어요. 그래서 꾸준히 계속해서 왔다리 갔다리 할 수밖에 없는 종목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그냥 굳이 이렇게까지 매수하셨어야 되나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시장 자체가 이제 물가도 올라가고 있고 또 돈의 가치도 떨어지고 있다 보니까 다음번 저점은 2만 원이 아니라 2만 5천 내지 3만 원이지 아닐까 이렇게 추측은 해보지만 만약에 이게 그냥 흐름대로 간다면 다시 또 2만 원까지 내려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이거 드리고 있는 거 안타깝지만 뭐 탈출할 수 있는 방법은 별로 없어 보입니다. 그래서 그냥 홀딩해서 가져가는 수밖에 없겠다. 이건 어쩔 수 없이 장기로 좀 많이 묶일 것 같아요. 왜냐하면 고점에서 다시 고점까지 올라오는데 10년 걸리는 종목이거든요. 예. 그래서 2036년쯤에 탈출이 가능할 거다라고 보고 있어요. 저는요, 솔직히. 근데 이게 6만 9천 원까지 갔는데 맞아요. 그랬는데 내려가는 게 막 계속 내려가. 맞아요. 계속 내려가서 이렇게 앞으로 5년 동안 빠진다는 이야기예요. 지금. 이렇게 됐어요. 그러니까요. 앞으로 더 빠질 거란 이야기예요. 안타깝지만.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 그 탈출하고 정리할 수 있는 전쟁 방법은 나면서 빠졌잖아요, 그죠? 뭐라고요? 전쟁 나면서 빠졌어. 아, 전쟁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전쟁하고는 크게 상관이 없고 이 종목은 원래 그냥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기업이고 업황 그렇게 안 타는 종목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10년마다 올라락 내리락 왔다 갔다 하는 종목이라는 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그래서 내가 10년 동안 물리고 싶지 않다라고 한다면 단기 반등이 있을 수 있거든요. 지수 반등이 나올 때. 그때 단기 반등 나오면 4만 5천 원쯤에서 정리하고 나오는 것이 가장 베스트, 최선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4만 5천 원만 가면 그냥 던지겠어요. 그런데 네, 가겠어요? 그 정도까지 올라온다면은 던지는 게 낫고요. 안 올라오면은 진짜 안타까운 이야기지만 앞으로 한 3년 정도는 더 빠져내려가서 2만 원까지 내려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 그래서 그때 추가 매수를 할지 말지를 고민을 다시 하셔야 되는 자리라고 생각이 드네요. 4만 원 좀 넘지 않겠어요? 이번에 지수 반등이 좀 나오게 되면은 4만 원에서 4만 5천 원까지 갈 수는 있는데 지수 반등이 나올 때 만약에 이 종목이 아니라 다른 종목 쪽으로 돈이 들어가게 된다면 요즘 쏠림 현상이라고 하잖아요. 막 사람들이 막 돈 들고 막 몰려가잖아요, 한쪽으로. 예. 그러다 보니까 한국전력으로 만약에 돈이 안 들어오면 얘가 계속 못 가요, 그냥.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현상이 나타날지 안 나타날지 우리가 알 수가 없다 보니까 저도 확실하게 뭐 4만 원, 4만 5천 원까지 간다 이 말을 못 해드리겠어요. 그래서 그거는 시장 변화가 어떻게 생겼는지 좀 보고 이야기하자라는 거고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2만 원까지 빠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별로 안 좋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올라올 때 빨리 정리하고 나오는 쪽으로 보고 만약에 반등이 없다면 안타깝지만 3년 동안은 쳐다보지 않는 게 좋습니다. 아시겠죠?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우리 시청자님 유튜브 다시 보기도 올라가니까요. 다시 보기 보시면서 앞으로의 전략 한 번 더 체크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 다음 시청자님도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시청자님 어떤 종목 고민이실까요? 네, 플로봇 네. 51,500원에 10%예요. 네. 우리 시청자님 또 계속 주가가 떨어져서 고민 많으실 것 같습니다. 클로봇 앞으로의 전략은 어떻게 세워가면 좋을지 전문가님께 한번 여쭤보도록 할게요. 네. 네, 전문가님. 클로봇도 사실 차트만 봤을 때 좀 많이 흘러내린 모습이거든요. 앞으로는 어떻게 가져가면 좋을까요? 혹시 집에 로봇 가정부 있으세요? 로봇 가정부 저는 없습니다. 저도 없어요. 네. 전국적으로 로봇 가정부 있는 사람 있을까요? 아마 없지 않을까요? 네, 손에 아직 꼽지 출시가 안 않을까요? 됐거든요. 네. 네, 출시가 안 됐기 때문에 뭐 로봇 가정부에 대한 이야기 쓸모가 없죠. 공장에서 휴머노이드 로봇이 지금 벌써 돌아가고 있나요? 뭐 그렇다 사실 많이는 없죠. 거의 없어요. 네. 아예 없어요. 그래서 네. 지금 계속 개발 단계. 네. 휴머노이드 로봇이라고 하는 우리 사람처럼 생겨가지고 일하는 거는 지금 개발 단계고 이제 상용화 한번 해볼까 하는 단계란 말이죠. 그런 단계에서 주가만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기업들이 지금 돈을 벌고 있는 것도 아니고 네. 뭐 벌 가능성이 지금 당장 있는 것도 아니고 개발이 되고 있는 상황이라는 말들 때문에 그렇구나. 주가가 올라온 상태거든요. 그러면 지금 이거 속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옛날에 어릴 때 제가 시장 같은 데 가서 빵을 먹으면 공갈빵이라고 있었거든요. 그게 안에는 비어 있는데 겉만 이렇게 빵 모양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속은 이렇게 텅 비어 있는 그런 빵이었는데 그거 되게 맛있게 먹었던 기억이 있어요. 근데 항상 살 때 제가 어릴 때는 그런 생각했거든요. 와, 저 진짜 크다. 저 빵을 내가 혼자 다 먹을 수 있을까 싶은데 사놓고 나면 안에 속이 비어 있으니까
혼자 다 먹을 수 있는 정도였던 거죠. 속아버린 거죠. 근데 이제 그런 것처럼 지금 이 로봇 관련주들이 약간 공갈빵의 형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지금 별로 안 듣고 싶으셨나 봐요. 어쨌든 공갈빵의 형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주가만 올라온 거거든요. 실적이 그렇게 좋은 게 아니라 지금 회사가 적자가 막 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주가만 올라온 상태가 되어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지금은 실적은 안 나오는데 실적이 앞으로 나올 수 있다라는 말만 믿고 전부 다 사고 있는 거거든요. 저는 그런 투자는 별로 좋지 않다라고 말씀을 항상 많이 드리죠. 그래서 로봇 관련주 투자하는 건 나쁘진 않은데 이왕이면 쌀 때 사는 게 나을 것 같고 그리고 돈을 버는 로봇 기업들을 투자하는 게 낫지 않겠느냐. 제약바이오도 그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제약바이오도 신약에 대한 기대감, 앞으로 뭐 약 만들 겁니다라는 기대감들이 이야기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돈을 버는 제약바이오 투자해라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전 돈 버는 게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나 초보 입장에서는요. 그래서 저는 클로봇과 같은 이런 기업들은 이제 주가가 빠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놓여졌다 생각이 들고요. 지금 로봇테만 아직까지 죽은 건 아니기 때문에 올라갈 가능성 여전히 있습니다. TO 오른다라고 하죠. TO 오를 여지가 남아있고 아까 봤던 한국전력도 사실은 쏠림 현상이 있으면 정고 좀 뚫고 막 올라가는 경우도 생길 수 있거든요. 그런 것처럼 지금은 변동성이 어디로 튈지를 모르다 보니까 손절하는 것보다는 홀딩해서 가져가는 게 좀 더 낫다 봅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종목들이 그냥 홀딩해서 가져가는 게 좀 유리한 시장입니다. 그래서 가져가시면 되겠고 변동이 생겨가지고 얘가 5만 원대까지 올라와 준다면 전 정리 관점으로 보고 다시 한번 연락 주시면 좋을 것 같다 생각이 들고요. 만약에 이게 그냥 내려가게 된다면 아까 이제 유로메카라는 종목을 상담할 때도 똑같이 상담을 했는데 빠져내려가게 되면 얘가 2만 원쯤 내려가게 되면은 다시 자리 잡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저 때는 추가하면서 안 하면 탈출이 힘들어요. 아까 유로메카 제가 상담할 때 밑으로 빠지면 이건 2만 원쯤 내려가면 그때 추가하면서 하는 게 낫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똑같습니다. 클로봇도 똑같은 테마이기 때문에 2만 원 내지 만 원대까지 이렇게 내려가면 그때 추가 매수를 하지 않으면 5만 1,000원이라는 매수가가 너무 터무니가 없기 때문에 매수가를 낮춰야 되기 때문에 추가 매수 하는 거지 좋아서 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이 2만 원대 이하로 빠지게 되면 다시 한번 연락을 주셔가지고 추가 매수가 가능한지 같이 한번 체크해보는 시간을 가져봤으면 좋겠네요. 일단 홀딩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클로봇에 대한 상담 한번 들어봤고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 빠르게 다음 시청자님도 한번 만나보도록 할까요? 아, 네. 유튜브 상담으로 또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종목 한번 올려주실까요? 에브리봇 16,500원의 9% 비중입니다. 어떻게 대응을 하면 좋을까요? 전문가님 어떻게 보실까요? 네, 계속 로봇 이야기 나오죠. 네, 그러네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같은 유행이 번졌을 때 똑같은 유행에 똑같은 물건, 똑같은 거 사가지고 막 물려요. 그렇구나. 어쩔 수가 없어요. 네. 이 반도체도 나중에 또 유행이거든요. 그러니까 주식은 계속 유행처럼 돌고 도는 건데 로봇테마가 한때 유행을 했다 보니까 각자가 들어가는 타이밍은 좀 달라요. 나는 유행의 가장 정점에 사신 분도 있고 나는 유행보다 좀 빠졌다 생각에 사시는 분들이 있는데 유행에서 빠져내려가면 한물 간 물건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사가지고 좋을 게 없어요. 예를 들어가지고 과거에 나팔바지 유행했을 때 유행 끝날 때쯤 돼가지고 내가 나팔바지 사가지고 나도 이제 유행 따라가야지 이런 생각 안 하잖아요. 다음 유행을 생각하지. 그러니까 우리가 유행 지난 물건을 잘 안 사는 것처럼 유행 지난 주식도 별로 사는 건 별로 좋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반도체가 조정이 들어가거나 빠지게 된다면 유행이 지나버린 거기 때문에 다음을 찾는 게 맞는 거죠. 어쨌든 이게 유행이 지났는데 로봇 관련주가 유행이 지났는데 로봇을 샀으니까 물려있다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탈출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다음 유행이 돌 때까지 기다려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유로메카 그리고 클로봇 마찬가지로 에브리봇도 로봇 테마들은요 전부 다 기다릴 수밖에 없습니다. 얘도 빠져내려갈 가능성이 높고요. 실적이 적자가 나고 있는 기업이다 보니까 어쨌든 테마를 빼고 나면은 저 가치적으로 봤을 땐 별로 좋은 기업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10,000원 이하 정도까지 밀릴 수 있겠다. 그때 추가 매수 해야 됩니까? 라고 하면은 이건 이제 매수가가 16,500원은 터무니없진 않아요. 이분은요. 그래서 그냥 들고 가셔도 제 생각에는 테마성으로 올라왔을 때 25,000원까지는 튀어 오를 수 있는 힘은 있는 종목이다 보니까 추가 매수는 굳이 안 해도 되겠다. 그래서 추가 매수에 대해서 너무 혈안이 되지 마시고 부담 갖지 마시고 홀딩 의견 드려보도록 하고요. 만에 하나 이 종목이 과하게 내려가서 예를 들어서 뭐 한 8,000원 이하로 빠져서 뭐 5,000원까지 접근하거나 그 언저리까지 막 이렇게 밑으로 솟구쳐 내려간다. 막 이렇게 수직으로 하락을 한다. 그때는 반드시 한 번 더 상담을 받으셔가지고 그때 추가 매수가 가능한지를 봐야 돼요. 왜냐하면 매수가 낮출 수 있는 저울의 찬스거든요. 그래서 그 정도 밀리게 된다면 추가 매수 고민해봐도 좋으니까 그때는 추가 매수 상담을 한 번 더 받으시라라는 전략을 드려봅니다. 일단 홀딩 의견 드려보도록 하고 로봇 테마는 아직 죽지 않았으니 반등 때 잘 매도하자라는 전략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에브리봇에 대한 상담과 함께 이 로봇 테마에 대한 이야기까지 함께 해주셨습니다.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오늘 상담은 시간 관계상 여기서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이번 주 주말에 전문가님께서 준비해 주신 강연회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 주식도 공부하고 잘 배워야지 열심히 대응을 해볼 수 있으니까요. 많이들 참석하셔서 다양하고 도움이 되는 이야기 배워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세한 강연의 장소와 시간 큰 화면으로 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강은의 장수와 시간 보고 오셨습니다. 많은 참석 부탁드리겠고요.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참고 자료일 뿐입니다. 해당 종목에 대한 가치와 상승 하락은 보장하지 않는 점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주침 콜콜콜과 끝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